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조은지입니다. 오늘 스페셜 V 소신 있는 센 언니들과 함께합니다. 김유리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시원한 이야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차례대로 오늘 열린 경기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여자부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개막 7연승에 도전하는 한국생명과 이 시즌 첫 승의 분위기를 이어서 연승을 노리는 한국도로공사가 만납니다. 경기 결과 인천 삼성월드체육관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시 서브를 김연경. 짧은 목적 서브. 자, 연결이 좋지 못했습니다. 강소희가 짧게 볼을 넘겼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정윤주. 김종민 감독 이야기처럼 플레이가 굉장히 빠르게 이뤄지고 자, 이번에도 범실이.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순간적인 그 스프린트가 아주 빠르게 느껴집니다. 커버 플레이가 됐습니다. 그대로 올리는 볼 빠르게 반응합니다. 멋있었어요. 정윤주. 네. 다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루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축되면 오늘 경기 하지도 않고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라이트백 어택. 자, 몸에 맞고 마지막 넘깁니다. 직접 강타. 김다운. 다시 한번 득점을 하고 있는 김다운 세터. 후반 분위기가 쉽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윤주가 움직입니다. 중앙백 어택 성공입니다. 도토코. 리시브를 어떻게 해서든 흔들지 않으면 네. 모두가 준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범실이 나왔습니다. 16대 19고요. 김다운 세터의 서버. 자, 신현경이 어렵게 올렸습니다. 제자리 공격이고요. 네. 자, 제자리 공격을 피치가 이제 오른쪽에서 해주네요. 김세인 선수와 강소희 선수가 중앙에 있는데요. 짧은 패스. 자, 그대로 3단 짧게 넘깁니다. 가운데 파고듭니다. 받쳐 올리는 임명옥. 김세인의 긴 공격. 밀렸습니다.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 지금은 소극적인 연결이 나왔고요. 결국 안테나 반칙. 네.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김연경을 가운데로 좀 부르는 그 연결이 많습니다. 안도하고 있는 김다운 세터였습니다. 니콜로바의 서브. 이번 서브도 강했습니다. 가운데 잘라 들어와서 직선 공격. 도토크가 세트를 끝내고 있습니다. 서브 김다솔. 임명옥의 왼쪽 연결. 강타. 밀립니다. 본인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18대 17입니다. 김다솔의 서브. 자, 리시브가 짧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큰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연타 페인트. 네. 자, 득점하고 있는 김연경. 이번 세트에 본인의 넉점. 백어택으로 돌립니다. 그대로 넘기는 볼. 넘어지면서 두 팀 모두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퀵오픈 연타 롤샷. 강소희. 서브는 이혜연. 약간 길었어요. 도토크의 공격입니다. 이런 공격의 득점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김세인 선수입니다. 김연경의 서브. 움직이는 강소희 스파이크. 올립니다. 자, 마지막에 신현경이 3단 넘겼는데요. 찬스볼. 강소희 스파이크. 블로킹에 막힙니다. 리베로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니콜로바의 서브. 신현경이 받쳤습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살리는 김세인. 강소희 전위 직선타. 네. 지금 니콜로바의 날카로운 서브. 한국생명 백어택 성공입니다. 작전 성공입니다. 득점! 서브. 김수주가 이번 시즌의 서브 득점이 상당히 좋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시즌 본인의 서브 득점이 20개였는데 서브 탑10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과감한 리스브. 푸시로 미는 볼. 마지막에 정윤주 브로킹이 성공을 했고요. 다시 한번 가운데와 오른쪽. 네. 빗겨치는 도토코. 바로 앞쪽에 김수지 선수가 오반에 됐다고 좀 크게 액션을 했기 때문에 불안함이 좀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자, 수비 몸을 좋아요. 던집니다. 자, 김연경의 가운데 파고드는 볼을 던졌고요. 한 번 더 파고듭니다. 결국에는 득점을 만드는 김연경입니다. 3대 9대요. 길어지는 볼. 자, 놓치지 않고 잘 잡아낸 강소희 선수입니다. 네. 주문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수 14대 11에서 서브 득점. 득점이네요. 흥국생명의 김현경입니다. 다시 리듬을 좀 넘겨주는 격이에요. 후에 연속 2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 점 차인데요. 자, 오른쪽 백슬라이드 이동 공격이고요. 블로커에 갖다 대고 볼을 때렸던 네. 왼쪽의 김미연 선수입니다. 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공격 자원들의 득점 지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문정원 선수가 오래간만에 기분 좋은 서브 득점이에요. 맞습니다. 박주현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흥국생명의 서브입니다. 5번 자리죠. 자, 과감하게 볼을 때리고 있는데요. 네, 잘 때려줬습니다.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이제 본인이 직접 했었는데요. 자, 네. 자, 김현경 선수가 일단 블로킹을 피하는 공격을 많이 시도를 했다면 지금은 좀 승부를 하면서 그대로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김세인 선수입니다. 김세인의 서브. 리시브는 과감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동 공격. 아하. 김현경 네. 득점입니다. 오늘 김현경이 13득점을 하고 있고요. 서브 득점도 한 점이 있습니다. 서브 득점입니다. 득점이에요. 그쪽으로 공략해라 해도 사실 그쪽으로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자유자재로 본인이 넣고 싶은 곳으로 전윤주가 전위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전윤주 쪽으로 공격을 해봤습니다. 서브 득점 24대 20입니다. 그리고 니콜로바 선수의 서브까지 김종근 감독입니다. 리스브 됩니다. 속공. 아하, 네. 자, 배윤아 선수가 득점. 강주희 주심의 자, 안테나 반칙 선언. 안 맞았어요. 네, 안 맞았어요. 어렵게 브로킹에 합류를 했습니다만 네. 토트크의 공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많은 브로킹을 잡고 있는데요. 지난 1라운드 때도 5개였고 네. 말씀드린 순간에 1라운드에서도 상대전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서브 득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도 서브 득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 그대로 넘기는 뻔입니다. 백어택 준비. 터치아웃 되었습니다. 김현경. 자, 블로킹은 4대 0. 픽업폰. 지금 공격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한국도롱사도 답답할 것 같아요. 2단 네. 센터의 점프. 패스 페인팅 따라온 편이거든요. 전세한의 서브. 전위 김현경. 전세한 선수가 올립니다. 강소희가 때리기 좀 어려웠던 아하. 위치였고요. 자, 집중력이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어떤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밑그림이 채색되는 순간일 것 같은데요. 김현경! 오늘 서브 3득점! 킥도 2득점이 있고요. 호위 공격도 2개인데 네. 뭐 거의 10점 차이 이상 나섰으니까요. 네. 오른쪽 잘라 들어오면서 토트크 선수입니다. 한국도롱사 연속 5득점. 흥국생명 이동 네. 공격 경기 끝났습니다. 네. 흥국생명이 개막 7연승에 갑니다.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고요. 쭉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 수비 놓친 것도 좀 많이 있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했는데 중간에 뭐 좋은 플레이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수들이 워낙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격수들이 있어서 그렇게 믿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또 공격수들이 잘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가고 있습니다. 미팅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단체 미팅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인지를 하고 훈련을 하고 경기에 임하다 보니까 좀 더 집중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훈련할 때 이제 높이 부분에서 이제 선수들도 얘기를 잘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이나 이제 코치님들도 잘 짚어주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잘 조금씩 되고 있지 않나. 흥국생명이 승리하면서 전승 행진을 이어갑니다. 토트쿠 선수와 김연경 선수, 정윤주 선수의 피치 선수까지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면서 팀의 7연승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3세트를 가져가며 반등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흥국생명이 7연승을 달리며 무패 행진을 이어갑니다. 올 시즌 흥국생명을 보면 한 단계 레벨업한 선수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흥국생명 경기를 보면서 첫 경기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 또 오늘 다 잘하긴 했는데 제가 오늘 2명을 꼽았거든요. 네. 저는 오늘 이고은 세트를 좀 보면서 좀 놀란 점이 좀 많았어요. 이고은 세트의 장점이 좀 수비였는데 흥국에 와서 그 장점을 좀 다시 되찾았고 또 붙은 공 토스에 좀 한층 좀 자신이 있어진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고 또 공격수랑 이 100% 호흡이 맞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에 좀 근접할 정도 좀 잘 맞아 보이고요. 또 물론 흥국생명이 지금 공격수의 처리 능력이 좀 뛰어나기도 했지만 그냥 쉽게 넘겨주는 그런 눈에 보이는 미스가 없었고 또 좋은 공격수들이 좀 많은 팀이기 때문에 분배 역시 좀 잘해주고 있고 또 올 시즌에 아반단자 감독이 좀 김연경 선수 대각으로 선택한 선수가 정윤주 선수잖아요. 또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좀 많이 늘었는데 이제는 좀 공에 힘을 좀 실어서 때릴 줄 아는 느낌이 좀 들고 아반단자 감독이 올 시즌 주전으로 왜 밀었는지 좀 이해가 되고 또 오늘 경기를 보면서 외국인 선수랑 베테랑 언니들에게 좀 밀리지 않고 또 범실 관리를 잘하는 모습이 좀 보기 좋았습니다. 이고은 선수와 정윤주 선수가 또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으로 또 지금 팀의 상승세를 또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지켜보면서 김유리 위원을 연신 놀라게 한 선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언니의 시간이 좀 거꾸로 가지 않나. 왜 안 늙어요? 뭐 좋은 거 먹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월드 클래스를 좀 제대로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또 김연경 보유를 하고 있는 팀이 또 20점 이후에 박빙 상황에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또 바로 김연경이 좀 있기 때문인데 올 시즌 20점 이후에 공격 성공률이 45%로 좀 높고 또 오늘 경기에는 20점 이후에 공격 성공률이 좀 80%였고요. 20점 이후에 점수차가 좀 타이트한 상황에 연기 언니가 있는 팀을 좀 상대하기라는 좀 까다로운 게 아니잖아요. 또 반드시 좀 때려내는 건 물론이고 경기 분위기까지 좀 끌어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고 또 김연경 선수를 보면은 좀 이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또 해가 지났는데 좀 지치지도 않고 또 힘을 더 내주는 모습이고 또 양팀 통틀어서 그 김명호 선수 다음으로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 거 알고 있는데 비시즌에 관리도 잘하는 걸로 뭐 팬들도 아시고 더 선수들도 잘 알고 네. 또 재활에도 집중을 하고 또 재활은 비시즌에는 아픈 선수들만 하는데 또 언니는 언니답게 네, 클래스를 좀 증명하지 않나. 그리고 또 꾸준한 관리가 지금의 김연경 선수를 만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오늘 경기 4세트를 봐도 전혀 지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던 또 김연경 선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팬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전 1라운드 MVP 시상식이 있었죠. 그 주인공은 역시나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였습니다. 김연경 선수 1라운드 성적이 정말 대단한데요. 살펴보시면 공격 성공률과 오픈 성공률, 퀵오픈 성공률까지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득점에서도 국내 선수 가운데 1위 자리를 단단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대단해지는 건 이 부분인데요. 리시브 효율에서도 전체 2위를 또 기록하고 있죠. 네, 제가 그 사투리가 좀 심해서 이거 김연경 했다. 네. 김연경 선수 흥국생명을 좀 1라운드 전승을 좀 이끌면서 또 한 번 라운드 MVP를 차지했고요. 또 김연경 선수 지난번에 비해서 좀 행복 배구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지난 시즌은 공격 점유율이랑 본인이 좀 많이 책임졌다면 올 시즌에는 외국인 선수들이랑 좀 고르게 가져가면서 부담감도 좀 떨쳐낸 그런 느낌이고 또 올 시즌에는 몇 번의 라운드 MVP를 받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공수에서 이 가련경의 그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김연경 선수입니다. 이렇게 흥국생명의 승리 경기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흥국생명이 승리했죠. 흥국생명이 승리하면서 전승 행진을 이어가고요. 1위 자리를 단단히 지키며 승점 20점을 만듭니다. 2위와 3점 차로 거리를 벌린 흥국생명이고요. 한편 한국도로공사 오늘 패하고 자리는 그대로 6위에 자리합니다. 다른 인터뷰를 이제 본인이 직접 했었는데요. 자, 왼쪽! 네. 자, 김연경 선수가 일단 볼을 네트 사이에서 잡았죠. 블로킹을 피하는 공격을 많이 시도를 했다면 지금은 좀 승부를 하면서 별로
이런 장면들은 아무래도 이 공에 대한 이 집중력, 이 집념이 좀 만들어낸 또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금요일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박주미 기자의 주민 시간입니다. 좀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프로배구 출범 20주년을 맞은 올 시즌에 새로 도입된 그린카드 제도에 대해서 1라운드도 마쳤으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배구연맹이 1라운드 마치고 그린카드 횟수 현황에 집계했거든요. 남자부에서는 지금 현재 10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1라운드 기준으로 10회 10차례 나왔고 우리 카드가 4회로 가장 많은 그린카드 수집팀이고 한성정 선수가 2회로 가장 많은 선수가 됐고 여자부는 또 살펴볼까요? 여자부는 그린카드 현황이 1라운드 기준으로 9호 9차례 나왔고요. 지금 살펴보면 IBK 기업은행이 3회로 가장 많은 팀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장 오른쪽에 상황이 나오죠. 네.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왔나 보니까 아무래도 블로커 등 터치아웃이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경우가 19차례 중 한 차례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경우가 블로커 등 터치아웃 반칙 상황에서 선수의 자진 신고, 그린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린카드 제도로 함은 배구 경기의 페어플레이 가치를 높이고 불필요한 판독 시간 단축을 위해서 경기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실효성, 이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봤거든요. 취재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남녀부 관계자들을 7구단을 다 거의 제가 알아봤어요. 네. 익명성을 보장해서. 그런데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아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의견이 왜 나왔는지 제가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한국배구연맹이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인책으로 어떻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적극 사용을 하시면 우리가 올 시즌 마치고 네. 페어플레이 상 할 때 저희가 가점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그린카드 포인트를 페어플레이 사용을 할 때 페어플레이 이 상을 줄 때 그린카드 포인트를 누적 횟수에 따라서 30% 정도 선정 기준을 바꿔서 저희가 적용을 해드립니다. 그러니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이제 한국배구연맹이 네.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페어플레이 가치를 높이려고 적극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제도를 도입을 알렸죠. 그런데 구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배구계 관계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페어플레이상 수상이 네. 구단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카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게 페어플레이 상을 준다는 것만으로는 당근책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확실히 좀 적극적으로 그린카드를 좀 사용하기에는 좀 이렇게 매혹적인 좀 보상이 아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린카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유인책이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상금을 주는 건 어떨까요? 네. 선수 개인에게.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린카드는 네. 국제배구연맹에서 우리가 2023년에 도입을 했고 이거는 왜 도입을 했는지는 시간 단축의 의미도 있고 페어플레이 가치를 높이려고 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이게 도입이 된 거는 사실 이제 VNL 같은 토너먼트도 있고 단일 대회에서는 이게 기간도 짧잖아요. 네. 보통 한 달 정도, 뭐 한 달 반 정도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는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활용이 되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상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선수들에게도 팀에게도 한 3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그런데 리그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상금도 없는 데다가 적극적으로 이게 우리가 보통 리그는 6개월 정도 길게 되고 순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그렇죠. 후반기에는 이게 순위가 치열한데 그린카드를 써서 팀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여지는 네. 상황에서 상대팀에게 점수를 내어주어야 되는데 우리 팀 동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까지 저 터치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맹 차원에서도 이게 양심 선언 같은 건데
돈으로 이걸 바꿔주고 돈을 상금을 주기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구단이 유소년 프로그램을 지원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지원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페어플레이상 그 트로피 하나 주는 걸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린카드의 취지나 그 의미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긴 하지만 좀 직접적인 보상이 좀 더 필요하다 좀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그린카드 제도를 대하는 각 팀들의 반응도 조금씩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익명성을 보장해서 네. 각 구단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A 구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독 그리고 코치진의 성향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솔직히 표현하면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카드를 하라 마라 이렇게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뭔가를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네. 이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감독과 코칭 스태프이 이 성향상 선수들이 암묵적으로 그린카드를 하지 않는 걸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B 구단은 지도자와 선수들끼리 그린카드 사용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은 있답니다. 이야기를 해서 그린카드를 언제 어느 때 사용할지 타이밍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이 지금 이기고 있을 때 그리고 흐름이 좋을 때는 이걸 흐름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터치를 했 걸렸을 때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빨리 손을 들어서 그린카드를 네. 사용해서 이 흐름을 이어가고 그런데 이게 흐름이 좀 답답하고 끊어야 될 때 그럴 때는 그린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비디오 판독 요청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에 짧게 감독과 얘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끊는 흐름을 좀 끊는 그런 의미로 그린카드를 쓰지 않기로 합의하는 그러니까 그린카드를 쓰는 타이밍을 좀 우리 언제 쓰기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카드가 시간 단축이나 뭐 페어플레이 가치를 높이는 원래의 목적보다는 하나의 전략, 경기를 이기려는 전략 전술로 활용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C 구단의 선수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이제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또 리그 후반으로 가면 자진 신고나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하는 걸로 맡기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네. 상대 팀에게 점수를 주는 상황인데 어떤 선수가 직접적으로 나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지금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경기를 지켜볼 때에도 이 작전 타임이 다 소진되고 나면 감독들이 그 흐름을 끊기 위해서 좀 비디오 판독을 좀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확실히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사용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코트에서 또 그 치열함을 또 직접 경험해보진 못했으니까 김유리 위원의 좀 생각이 궁금합니다. 본인이라면 좀 썼을 것 같습니까? 스포츠에서 페어플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합니다. 페어플레이가 중요한데 안 해요. 네. 페어플레이 상을 주는데요.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얘기해 주실 거죠? 뒤쪽에 제 말이 한 번 더 할 수 있더라고요. 대본에 충실한 김유리 위원인데요. 그럼 잠시 후에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원래 취지였던 페어플레이의 가치를 제고하는 건 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좀 보여집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또 효과인 시간 단축 효과는 좀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그 지난 시즌과 딱히 비교를 하기도 애매하고 네. 일단 1라운드만 해봤기 때문에 지금 1라운드여서 정확히 시간 단축 효과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분들에게 체감적으로는 어떤가를 여쭤봤더니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도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그린카드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올 시즌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죠? 세트당 네. 비디오 판독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그렇죠.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간 단축이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단축의 의미도 딱히 없고 원래 취지의 그 페어플레이 가치 높이는 것도 원래 목적대로 그린카드가 사용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린카드 제도라는 것이 올 시즌 처음 도입됐고 아직 1라운드이기 때문에 이 효과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첫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취합해서 그렇죠.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린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직접적인 보상이라든지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할 말을 다하는 김유리 위원도 한마디 해주시죠라는 게 대본에 있는데 할 말을 다하는 김유리 위원, 아까 아껴뒀던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까 스포츠에서 제가 페어플레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린카드 뭐 해외에서 상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주면은 순간 혹할 것 같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터치했어요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겨서 이 네. 순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돈 하나 받자고 그 욕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한번 욕 먹고 죄송합니다 하고 돈 받을까? 거기서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금의 좀 규모가 좀 그 3만 달러처럼 외국처럼 그 정도 되면 그냥 혼나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하고 그냥 받으면 되고 그게 아니고 또 네. 상금도 큰 의미가 없다면 굳이 저는 손 안 댈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직접적인 보상이 조금 좋은 좀 방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맹과 구단이 끊임없이 좀 소통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뼈 때리는 주민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분위기 반등이 필요한 OK저축은행과 삼성화재가 2라운드 맞대결을 갖습니다. 두 팀 모두 외국인 선수들의 동반 활약이 필요한데요. 과연 목표를 이룬 팀은 어디였을지 확인해 보시죠. 오버핸드 리시브 오른쪽을 선택 쳐냈어요. 블록아웃. 지금도 이 백어택 상황에서 볼이 좀 붙었는데 타점을 잡아서 길게 잘 밀어때리는 파즐리 선수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로즈나노프 6득점, 파즐리 5득점, 나란히 갑니다. 33%. 저공 비행하는 서브. 넥시 공격! 터퍼 씌웁니다. 팀 5번째 블로킹. 신장호 받치고 때립니다. 하이볼 연속 블로킹. 김재휘. 순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이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확인하고 서브합니다. 셋업 오른쪽 직선으로. 오늘 뭐 삼성화재 외국인 듀오뿐만 아니라 국내 선수들까지 직선이 확실합니다. 네, 조기 전부터 이제 직선 쪽을 좀 더 노리고 들어온 모습이고 네, 강력한 한 방을 기대했던 크리스 벗어나면서 1세트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같은 서브! 2세트에 승부를 뒤집습니다. 저지원 맞춰서 갔는데 서브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듀스 오른쪽 대각선 멀리 짧게 푸시 제자리 점프 스파이크 올리고 봅니다. 백토스 크리스 들어갔어요. 세 포인트 OK저축은행 시석공 쳐냅니다. 이민규 우회전으로 갑니다. 왼쪽 강타 좋아요. 올라갔어요. 안테나 근처로 높게 짊어지고 스파이크 장민거 손 맞고 떨어집니다. 이용원의 서브 셋업 왼손에 막힐 뻔해서 충돌 연타 짧게 만들어가는 오케이 아무도 없어요. 박원빈 잘 받고 올라갑니다. 오른쪽의 수비 크리스의 하이볼 젠걸음 언데드 토스 이번에 강타 오케이의 세 포인트 흔들리는 리시브 왼쪽으로 보여줘 이 어려운 공격을 성공합니다. 차지환 대각선 아웃입니다. 30대 29 맞춰서 갑니다. 오른쪽 백어택 2세트를 끝내는 블로킹.
서브.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어깨 너머로 크리스 하이볼 연타. 노재욱의 세팅은 그로스단 오픈. 바닥을 때립니다. 중앙 백어택. 높게 솟구쳐 올라갑니다. 차지마. 블로킹 들어박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크리스 직접 어트 커버. 방향을 틀어서 왼쪽으로 틀어 때립니다.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쏩니다. 백어택. 25 블로킹 25. 이시몬 선수가 높이가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지만은 정말 좋은 타이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져서 이거는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그저 웃습니다. 김상호 감독. 뚝 떨어집니다. 시간 차 25. 25. 오른쪽 백어택 플라잉 디그. 결국 이 승부를 끝냅니다. 파즐리. 결국엔 김상우 감독의 바람대로 이 브로즈너프 선수와 파즐리 선수들이 살아나면서 3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시즌 삼성화재의 완승입니다. 그로즈다노프 선수가 20득점, 파즐리 선수가 16득점을 책임지고 국내 선수들까지 힘을 보태며 빠르게 승리를 확정지은 삼성화재입니다. 한편 OK저축은행 2, 3세트를 듀스까지 끌고 가며 분전했지만 결국 연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삼성화재가 2라운드 첫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반등시켰습니다. 오늘 삼성화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블로킹이라고 보셨죠? 네, 1라운드 맞대결에서도 OK저축은행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블로킹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블로킹이 우세했습니다. 사실 삼성화재가 이번 경기에서는 부담이 좀 컸던 게 OK저축은행엔 누가 있습니까? 2m 10cm의 특급 장신이죠. 크리스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좀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높이가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 공격수가 뜨면 이 3인 블로킹 시스템이 제대로 먹혀서 1세트에 그래서 6대2로 블로킹이 앞섰습니다. 2세트에 잠시 흔들렸던 게 2세트에 OK저축은행이 세터 이민규 선수로 바꾸면서 크리스 선수가 좀 살아나고 그리고 3인 블로킹 시스템이 잠시 흔들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블로킹이 좀 살아났습니다. 2세트의 듀스 접전에도 2세트 승리 31득점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게 블로킹이었고 3세트에도 듀스 접전이 나왔는데 24대 24, 23대 23에서도 블로킹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순간에 블로킹이 나왔고 지금 블로킹 개수가 보니까 OK저축은행하고 한 개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12대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킹 어시스트가 삼성화재가 더 많았고 그리고 유효 블로킹이 앞섭니다. 유효 블로킹이 앞선다는 건 상대 공격이 일단 상대 공격수가 뜨면 앞에 벽을 쳐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이에서 확실히 우세가 있었던 게 승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비슷한 블로킹 개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그냥 지켜봤을 때는 삼성화재의 블로킹이 유독 기억이 나는 게 참 많은데요. 그만큼 삼성화재가 오늘 블로킹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시죠. 삼성화재가 승리하면서 승점 3점을 챙기고요. 3, 4위와 승점차 없는 5위입니다. 한편 최하위 OK저축은행 4연패에 빠집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웨이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는 대한항공과 우리카드가 만납니다.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대한항공이 우리카드를 꺾고 2위를 사수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날은 여자부에서 완장일치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남자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박주미 기자가 대한항공을 뽑았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아니, 저는 일단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정지석 선수가 돌아오고 막심 선수가 경력직 막심 선수가 합류했기 때문인데 사실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풀세트 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카드가 스코어 15대 13으로
이겼는데 그랬을 정도로 딱 한 방이 부족했던 대한항공인데 이번에는 공격력에서 앞설 수 있다는 거고 제가 대한항공을 뽑았지만 저 나름대로도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석진우 위원에게도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막에 나오는 대로 석진우 위원께서 이렇게 한 방에 정리해줬습니다. 정지석 선수가 돌아오고 막심 선수가 합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이제 공격에서 정지석 선수가 합류했다는 거는 정말 든든한 힘이 되죠. 부상을 털고서 최근 3경기에서 대한항공의 날개를 책임지고 있는데 경기당 21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이 55%입니다. 서브 에이스도 해주죠. 그리고 블로킹도 각각 6개씩 기록하고 있어 이게 에이스의 귀환을 알리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경력직 대체 외국인 선수 막심의 합류는 정말 대한항공이 균형 있게 공격력을 이제 갖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정한용 선수는 왜 저희가 히든 키플레이어로 꼽았냐면 제가 대한항공 측에도 슬쩍 물어봤습니다. 내부 관계자에게 우리 카드전을 앞두고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정한용 선수가 이 정지석 막심 선수 외에도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정한용 선수가 사실 기복이 있는 거는 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가 간간히 보여주는 이 파괴력이라는 거는 팀에서도 정말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한용 선수도 제가 히든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확실히 시즌 초반 부상 선수들이 많으면서 위기가 있었던 대한항공인데요. 그 시간을 잘 버텨냈고요. 이제 이렇게 돌아온 이 막심 선수까지 힘을 보태면서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가져오게 되면 1위와 승점 차를 지우게 됩니다. 과연 이 경기 결과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극과 극인 두 팀이죠. 연승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현대건설과 연패를 끊어내고 싶은 정관장이 만납니다.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여자부는 대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예상 승리 확률 50대 50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이 김유리 위원이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요. 결과를 밝혀야겠죠. 제가 잘 밝히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어쩔 수 없네요. 저는 현대건설의 승리를 좀 전망을 했는데 네. 직접 맞대결에서 현대건설이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할 만큼 경국에 좀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면서 모마 선수의 체력적인 부분과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반면에 정관장은 메가와 부키리트 선수가 물론 강력하긴 한데 이 두 선수만으로는 현대건설을 상대하기는 저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정관장이 좀 높이가 강점인데 거기서도 밀리는 모습이고 직접 맞대결에서 현대건설은 이대한 선수가 7개, 양효진 선수가 3개를 포함해서 블로킹 13개를 만들었는데 정관장은 4개밖에 못 막았고요. 또 가장 결정적인 건 저는 정관장의 범실이 너무 많다는 점이거든요. 범실이 많으면 좀 이기는 경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연패가 좀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범실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정관장이 또 분위기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좀 범실 관리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 스포츠는 토요일 오후 3시 50분부터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여자부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호근 캐스터와 박미 해설위원이 함께하니까요. 배구 팬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스페셜베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여자부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베이.